관산동에 있는 청우하이츠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반값이 됐을 때 이제 1억 2,800에 64% 가격을 쓰셨습니다. 64% 가격에 써서 1억 7천에 매도를 하셨으니까 매도 차익이 4,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자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빨리 시작하면 이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경매로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한 3, 4년 전에 집을 사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 이유, PD님께서 가격이 올라가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사야지 올라가는 거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산을 2년, 4년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올라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4년 뒤 내가 팔 때 올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9억짜리를 사서 6억 7천에 팔았는데 그 9억짜리가 10억 5천까지도 갔었어요. 당장 오르기로는. 근데 중요한 건 파는 시점에 6억 3천이 돼 있다는 게 문제죠. 그 손해를 본 거는 경매가 아니었습니다. 2년 보유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샀던 집이기 때문에 하락장에 세게 물려서 그렇게 손실을 본 건데, 경매는 어떻냐면 단타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먹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엑시트를 할 수가 있어요. 단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들이 점점 세지고 있죠. 규제가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풀진 않습니다. 정부에서. 규제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두 번째.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대출입니다. 대출이라는 건요, 틈새가 항상 있어요. 사업자 대출을 막았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틈새 상품들은 특이점이 또 뭐냐면 한정적입니다. 대출 총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시면 상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진짜 이제 틈새가 막히는 거죠. 경매라고 해도,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세 가지를 들고 싶어요. 가격, 규제, 대출 부분에서 내가 이걸 다 지켜보고 하려고 한다?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앞전 영상에서 미경님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분이 딱 저랑 일치되는 태도를 실행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지금 대출이 막히고 규제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 규제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출이 지금은 나오지만 이거 언제 막힐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분이 판단하신 건 이거 막히기 전에 빨리 하자. 리치스쿨에서 나머지 걱정되는 것들은 다 해결해주고 대출 안 나오는 것도 만들어주니까 이걸 믿고 해보자.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이 막히더라도 대부대출도 해주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뭐. 만약에 이게 막힌다고 하면 계산해서 입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태도로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걱정거리들을 저희가 다 없애드려도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방법이 없긴 해. 빨리 투자를 하셔야 된다. 가격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빨리 투자를 한다고 해서 손실이 엄청 크게 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경매는.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빌라라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매력이 없는 거고, 일반 투자는 가격이 올라줘야 매력이 있는 건데 얘는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근데 경매로 가져오면 다르죠. 경매로는 빌라를 훨씬 더 비율로 쳤을 때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싸게 살 수 있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거죠. 왜냐면 소액이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되게 괜찮아요. 아파트처럼 막 투자금이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벌었으면 수익률이 10%도 안 되는 건데, 빌라는 뭐 2,000만 원 들어간 사례도 있고 투자금이 3,000만 원 이하로 들어간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1,0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33%란 말이죠. 다른 매도 사례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 사례에서 뭐 어떤 걸 더 배울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 가보겠습니다. 정가빌. 주안동에 있는 정가빌이고요. 이 물건 저희가 이제 촬영도 실제로 갔었는데 외관이 실제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1억 1,600만 원에 받아서 매도 계약을 1억 6,400에 했어요. 그래서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4,800. 그리고 들어간 투자금이 또 대박인데 대출을 얼마 받으셨냐면 1억 400, 90%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10%, 투자금 10% 넣어서 세전 4,800만 원을 번 거예요. 물론 부대비용까지 투자금에 넣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부대비용 그럼 뭐가 들어갔냐 했더니 취등록세 260, 도배장판 190, 수정교체 19, 중개수수료 300, 대출이자 148, 뭐 등등등 해서 실제 투자금이 그걸 다 합쳐도 2,100만 원이에요. 저희는 투자금이 뭐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는 2,000만 원 들어간 거,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면 뭐 1,000만 원 이내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이렇게 2,100만 원인데 순수익이 3,200이니까 이거 수익률이 150%, 2,000만 원 투자해서 3,0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도세까지 계산한 순수익인 거고요. 우리는 이 영상 하나하나마다 매도 사례 3개씩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매도 사례, 뭐 낙찰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교육을 할 때 낙찰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뭐 매도가 돼야지 끝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매도 사례만 주구장창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낙찰은 그냥 매일 나와요. 매일. 10월 달에 휴일 제외하고 거의 20개 가까이 받았으니까 뭐 한글날 추석 빼면은 더 많이 나온 거잖아요. 낙찰 사례로는
웬만한 좀 특이한 낙찰이 아니면 소개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매도 사례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돈 되는 물건이 사실 외관이 훌륭하고 입지가 좋은 데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 물건도 외관이 그리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현장에 갔더니 뭐 현수막,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현수막도 있었고요. 여기 뭐 잘 보이진 않지만 확대해서 보면 여기 타일이나 이런 게 다 떠 있고 뭐 깨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정가빌이라는 간판도 좀 떨어져 있고 일부. 저는 항상 느껴요. 진짜 돈 되는 물건이 갔을 때 훌륭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훌륭하지 않았던 게 매도 차익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2억짜리가 1억이 됐을 때도 2명밖에 안 들어온 거죠. 현장에 가보고 다들 뭐 타일 깨진 거 보고 도망갔겠죠. 근데 우리 수강생분은 저한테 이제 배웠으니까 이런 외관이 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적인 게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1억 1,600을 받았지만 여기는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에 전세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억 5천 이상으로는 무조건 매매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매도 차익이 일단은 전세만 해도 3,400이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사례 가보겠습니다. 23기 졸업생분께서 이제 매도한 사례고요. 요거는 이제 기간은 좀 오래 걸렸어요. 24년 10월에 낙찰을 2억 2천에 받으시고요. 7명 들어왔고요. 그거를 얼마에 매도를 하셨냐면 2억 7,5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5,500만 원의 매도 차익이 있습니다. 실제 매매가 조사도 2억 8천에 하셨었네요. 그 가격 비슷하게 매도를 하셨고요. 명도가 5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명도 5개월, 매도까지 5개월 해가지고 총 10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짜잘한 며칠 합치면 이제 1개월이 더 추가돼서 11개월 해서 총 비용을 계산을 하면 790에 이자, 대출이자 내셨고 취등록세 320, 인테리어를 좀 힘써서 하셨네요. 1650, 부동산비 120, 중도수수료 180, 재산세 42, 지출 3100 해서 대출은 1억 8천 받으셨네요. 그래서 80% 대출 받으신 거고 2400을 버셨으니까 5% 정도 되겠네요. 수익률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수익률 40% 이상은 확보해라 라는 게 만족되진 않지만 그래도 35% 정도면 훌륭하죠. 7천만 원 투자금으로 2400을 번 케이스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보유를 했어도 더 좋을 것 같은 게 여기에 뭐 민간택지지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개발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어서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나 했는데 매도를 어쨌든 하신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25기 교육생분께서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12월에 1억 2,800에 낙찰 받으신 물건이고요. 관산동에 있는 청우하이츠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반값이 됐을 때 이제 1억 2,800에 64% 가격을 쓰셨습니다. 64% 가격에 써서 1억 7천에 매도를 하셨으니까 매도 차익이 4,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기간이 좀 길고 하니까 뭐 대출이자는 좀 나갔겠네요. 보시면 대출이자 270, 중도상환 52, 인테리어를 또 힘써서 하셨습니다. 1600, 취득세 법무비 220, 명도비 100, 잡비 뭐 중개수수료에서 220, 세금도 220 해서 총 비용이 2,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자기자본 2,500 합치면 5,200의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비용들 다 빼고 나면은 세후 수익이 1,400 정도가 납니다. 잔금은 9월 25일 날 받았고 규제 전에 일단 매도를 하신 케이스라서 뭐 규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빌라라는 거는 싸게 받아두면은 10개월이 지나고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한 명한테 팔리기만 하면은 매도 차익이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도 이사비에 108만 원이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법무사님의 명도 대행 수수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또 명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법무사님의 어떤 이제 명도 대행 서비스까지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명도 대행 서비스 그리고 대출에 문제된 분들께 해드리는 대부 대출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38기 교육생분 중에 엘베 없는 4층 5층만 전문으로 매도하시는 분이 수업 들은 거 아세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빌라 중에서 2층 3층도 사실 팔기 어렵다고 하는데 엘베 없는 4층 5층은 어렵잖아요. 수요가 더 적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니까 더 싸게 받아서 차익이 더 크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매도 차익이 진짜 크대요. 그게 팔리기만 하면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님한테 결국 물어보는 거거든요.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근데 팔린다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아니 그러면 저희 수업을 왜 들으셨냐 물어봤더니 그분은 온전히 수업료 그거를 우리 인프라 때문에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인프라가 필요해서, 커뮤니티가 필요해서. 이런 인프라 커뮤니티의 값어치가 앞으로 계속 커지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상담하시는 게 명도, 법무사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시중에 있는 법무사, 변호사님들의 어떤 명도 대행, 경매 명도 대행 서비스 이런 비용들을 좀 알아보니까 보통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명도 대행이라는 건 또 일반인, 강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했을 때 이게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무사 아니면 변호사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무사님은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저희 리치스쿨 수강생
수강생분들 한정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법무사님의 가격을 듣고 왜 이렇게 비싸요 하면은 저희는 딱 바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동네 한번 알아보시면 얼마나 싼지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한번 법원 근처나 이런 데 법무사무실 가서 한번 물어보셔라. 그러면 며칠 뒤에 찾아오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규제가 시작되고 나름대로 이제 표로 정리해 본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걸 무서워하고 어떤 게 걱정되시지? 라는 거를 정리한 건데 크게 5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취득세 중과 여부, 그리고 가계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떤 제약이 있는지,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비교과세가 들어가는지. 이 비교과세는 참고로 다주택자만 해당됩니다. 2주택 이상이신 분. 1주택 이하이신 분들은 전국에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규제 지역에 들어가셔도 비교과세 없어요. 그래서 매매사업자 활용이 서울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입찰 경쟁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규제 지역이면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그냥 뭐 서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규제이면서 수도권인 데는 부천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이 지금 비규제인데 수도권 안에는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비규제이면서 비수도권, 여기는 그냥 부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주택이 몇 개인지 이런 걸 인지하신 다음에 내가 그럼 어디를 투자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기준으로 무주택자 분들은 가능하다면 그냥 규제 지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입찰 경쟁이 제일 한산해요. 왜냐면 각종 규제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뚫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무주택자밖에 없어서, 심지어 단타도 가능해요. 이분들은. 왜? 비교과세가 없어요. 무주택자분들은 사서 팔아도 비교과세에서 양도세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소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심플해요. 무주택자는. 1주택자이신 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비규제이면서 수도권, 즉 인천, 아까 말씀드린 부천, 경기 남부의 일부 이제 규제 빠진 곳들, 안산이라든지 안양, 만안 이런 데가 아직 비규제거든요. 그런 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규제를 못 보냐면 취득세 때문입니다. 규제 지역은 취득세가 두 번째 주택부터 바로 8%예요. 주택이 하나 있으면 당연히 8% 받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뭐 공통적으로 수도권에선 공시지가 1억 이하나,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이하까지는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 볼 수 있어요. 취득세 중과가 없으니까. 주택수에서도 빠지니까 걔네들은. 그리고 다주택자이신 분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공시가 1억 이하, 2억 이하나, 아니면 써있진 않은데 오피스텔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승장이 불이 붙었고 아파트 규제를 하니까 이제는 오피스텔도 매도가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원룸 오피스텔이 아니라 투룸 이상. 그래서 그것들을 보유한다라 그러면 2년 뒤에 또 시장이 죽어서 아파트도 죽으면 오피스텔도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승장이나 아파트가 규제받고 있을 때 반사이익을 보는 게 이제 아파텔이에요. 오피스텔의 투룸 이상의 구조. 그런 것들은 사자마자 바로 매도해서 내놨을 때 가격만 괜찮으면 매도가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 될 수 있습니다. 단 요건 한시적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규제 있을 때만 그 규제 지역 안에서 오피스텔이 거래가 잘 됩니다. 대출 70% 나오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케이스별로.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규제 지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본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1주택, 다주택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포함입니다. 포함. 1주택자인 분은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걸 똑같이 할 수 있고, 무주택자는 1주택자,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경매라는 것 자체가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네. 포지션에서도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진짜, 근데 PD님이 말한 게 맞아요. 가격을 싸게 받으면 끝나는 게임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긴 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많아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주택이 20개 있는 저조차도 할 수 있는 물건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너무 많은 거를 잘 찾아야 되긴 해요. 소액 물건일수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물건일 수 있기 때문에, 빌라니까. 그래서 잘 배워서 보는 눈을 기르긴 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도 받아야 되고 안전한 물건이 맞는지. 자, 그래서 저희 리치스쿨에서 하는 서비스들, 사실 뭐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이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거는 17가지 혜택.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혜택만 보고 저희 강의료를 흔쾌히 지불하시는 분도 있어요. 강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와요.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랑 이제 이메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권부터 해서 각종 대행 서비스, 그리고 열쇠공 사장님, 이게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저희가 이걸 구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강생분들이 필요하다는 서비스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업자를 추천을 받건 제가 찾건 해가지고 연결을 한 겁니다. 공실인데 문을 못 열어. 그래서 무파손 열쇠공 사장님을 섭외했고요. 명도하는데 맡기고 싶대요. 시간이 없대요, 본인은. 그리고 신경 쓰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법무사님을 섭외해서 모신 거고, 세금 걱정하기 싫대요. 그 세무사님이 모시고 온 거고, 입찰 대행, 입찰할 시간이 없어 입찰 대행 서비스하는 업체랑 협약을 했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 대출 상품도 만들어 드리고요. 대출 상품을 연결 받을 수 있는 대출 상담사님까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다 경매하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초, 어려움들을 다 연결한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분들한테만 의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 업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딴 데서 인테리어 찾지 않거든요. 이번에 부산 아파트 인테리어도 제휴돼 있는 인테리어에 맡겼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계속 제가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서 괜찮으면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연결해드리면서 리치스쿨이 뭐
받는 게 있는 게 아니냐, 뭔가 홍보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희 전혀 없잖아요. 업체 받는 건 없고 저희가 이득을 취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를 모집하기 위해서 어필은 하죠. 이 정도로 우린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 요것만 하지 우리가 이분들한테서 뭔가 수익적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비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어쨌든 더 강의가 알려질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이용합니다. 이용하려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섭외한 거예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무료 강의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무료 특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거고 저희 리치스쿨에서 또 하는 여러 특강들을 그 단톡방에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 특강 안내 받으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뉴스 기사 플러스 저희 수강생분들의 낙찰 매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어떤 낙찰 사례 매도 사례가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6년간 모두가 기피하는 빌라로 경매 투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매 중에서도 빌라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라라는 상품을 뭐 좋아서 빌라를 하는 게 아니라요. 생애 첫 주택은 경매로 매수한 빌라가 저의 첫 번째 주택이었고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직장인으로서 벌 수 있는 돈의 몇 배 이상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게 2018년도 6월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2025년도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소액 빌라 단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집 내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요 시설들이 근처에 있어야 되고 같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다세대 주택은 대지 면적도 작고 세대 수도 적다 보니까 뭔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공동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 아파트가 훨씬 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건 알겠어요. 빌라를 안 좋아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라는 상품 자산 자체를 투자 가치로 보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자산 가격이 다른 건 올라가는데 내게 안 올라간다면 내 건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빌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1억 2억씩 올라도 빌라는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나는 빌라를 매수했어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 거주하는데 불편함은 없을지라도 이 빌라를 팔아서 아파트로 가려고 했을 때 이 가격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가격이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빌라를 매수해서 내 집 마련을 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안 팔릴까봐. 자산이라는 것도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내놨을 때 잘 팔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빌라는 아무래도 황금성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잘 안 팔린다는 생각 때문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빌라를 매수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안전 차원에서 아파트보다 공동구역이라든지 관리실 이런 게 보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다들 선호하시는 것 같고 내가 빌라를 매수했을 때 또는 세를 놨을 때 전세 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뭉쳐서 빌라는 자산 가치로서 그렇게 값어치가 있진 않고 입지가 똑같은 기준에서는 아파트는 빌라보단 훨씬 더 상품성이 좋다고 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원하고 내놨을 때 잘 팔리기도 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건 다세대 주택 빌라를 공인중개사에 가서 시세대로 매수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단점이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을 경매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거는 반대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경매로 단타하시는 분들한테 장점이 됩니다. 매매 사업자가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빌라는 가격이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파트 한번 볼게요. 2달 만에 2억이 올랐어. 아니면 뭐 6개월 만에 3억이 올랐어. 그 말은 그게 올라간 게 쭉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간이 2년 지났을 땐 그 올라간 거품이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매로 단타 매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3개월, 4개월 정도 안에만 가격 변동이 없으면 돼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아파트보단 빌라가 안정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라는 사람들의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확실히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2억짜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입찰 10명, 20명 붙어서 막 1억 8천, 9천 이렇게 쓰는데 절대로 2억짜리 빌라를 1억 8천, 9천에 입찰하지 않거든요. 보통 1억 6천, 뭐 더 싸게 사면 1억 5천까지도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금액이어도 다세대 주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매도 차익이 아파트의 2배 이상 나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시세가 2억인 거 알겠는데 안 팔리지 않냐? 빌라도 실거주자분들은 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빌라를 사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아니라
아니라요. 그 근처에 있는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초등학교 주변에 인프라가 있는 다세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주를 하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자산 투자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안 하고 집을 매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겠지만 외국인 분들은 아파트냐 빌라에 대한 사실 선입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유독 강해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요즘 빌라나 오피스텔들을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에 가서 거주를 할 거예요. 10년 이상 거주를 할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민을 가. 집을 지금 살려고 알아보는데 그게 아파트냐 빌라냐 오피스텔이냐에 따라 막 구분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자체가 아파트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내가 소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자본금으로도 빌라 투자는 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하면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1억의 목돈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억 이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1억 2억이 말이 좋아 1억 2억이지 그 정도의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3천만 원 4천만 원 투자금으로 빌라 경매 단타 투자가 가장 적합하죠. 가장 소액의 금액이 들어가면서도 가장 빠르게 시드를 불려갈 수 있으면서도 매도를 단기간에 하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갖고 가야 되는 부담이 아예 없는 거죠. 가격 변동이 없고 선호도가 낮아 보이는 빌라에서 경매는 기회가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덜 봐야지 경매 시장에서는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2억짜리를 1억 5천에 받을 수 있는 건 관심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2억짜리여도 1억 8천, 1억 9천에 낙찰이 되고 그 가격에 우리가 받으면 메리트가 전혀 없죠. 비용 떼고 남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소액 빌라 매도 사례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5번째 낙찰받은 물건인데 매도하셨다 그래서 19기분의 사례고요. 경매 단타 투자를 말로 설명 듣는 것보다 실제 사례 한번 보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물건이 벌써 5번째 낙찰이고 매도까지 완료한 물건입니다. 한번 매도를 해보면 그냥 그 지역에 나오는 그 근처에 있는 빌라들만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굳이 낯선 동네를 안 가도 됩니다. 왜? 내가 이미 여기서 팔아봤고 내가 이 가격을 잘 알고 이거를 팔아줄 수 있는 중개사님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해보는 게 그만큼 확신을 갖기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5번째 낙찰이시고 저도 같이 임장을 갔었던 물건이에요. 굿모닝 타운하우스가 여러 개 호실이 나왔었어요. 이 물건은 이제 단독 물건인데 여기 2층도 나오고 3층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동이 앞에 2동이 있고요. 뒤에도 3동이 있습니다. 즉 5개 동으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이에요. 차단기도 있고요. 관리 소장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이 여러 개면 빌라도 아파트처럼 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매도가 동네 시세보다 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학력 포기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그냥 깨끗한 물건이고요. 이 물건을 1억 9,300에 받았어요. 입찰 경쟁은 좀 붙었습니다. 8월이니까 규제 시작 전이어서 인천 물건이어도 메리트 있는 거는 좀 열댓 명씩 들어갔어요. 근데 이 물건이 지금 시점에서 입찰을 하면 아마 1억 8천에도 낙찰이 쉽게 될 겁니다. 그만큼 혼란의 시기일수록 이 경매는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싸게 받아야 그 다음 단계인 잘 팔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니 85% 했으면 높게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물건의 시세는 얼마냐면 2억 5천 정도였고 실제로 이분이 계약서를 2억 5천에 쓰셨습니다. 그러면 매도 차익이 지금 세해 전으로 5,7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5,700만 원이면 아파트로 치면 한 4억짜리 정도를 해야지 5,700 차익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매매 차이를 봤을 때. 근데 빌라는 2억짜리로도 그게 가능해요. 심지어 2억짜리를 내가 투자하는데 돈이 5억 아파트 하는 것처럼 들어갈까요? 그거의 5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로 가능하고 소액 투자로 5천만 원을 버는 건 수익률이 상당히 큰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일단 대출을 1억 3,600을 받았고 세전 수익,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네.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금이 6,700만 원. 6,700만 원 투자해서 세전 수익이 3,300, 소득세 이런 것도 빼면 한 3천만 원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45%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취득세, 비용, 뭐 위납관리비, 인테리어 이런 거 다 합쳐서 여기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2천만 원에 대출 80% 받고 나머지 20% 해서 수익률 한 45%.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수익률 40%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 수강생들이 평균적으로 대출 80% 받았을 때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40%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즉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투자했으면 1,200만 원 버시는 거고 세후로, 아니면 뭐 5천만 원 투자했으면 2천만 원 버는 거고, 내가 얼마를 벌었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벌기 위해서 얼마 투자했냐도 항상 봐야 됩니다. 이게 매매까지 소요 기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년 걸려서 40%여도 사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데 3개월 안에 40%는 진짜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방의 아파트 지금 5개월째 안 팔리는 것도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빌라는 가격만 괜찮고 상태가 괜찮으면 3개월 안에 매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생이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빌라를 전문으로 매도하시는 또는 오피스텔을 매도하시는 분들을 물건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인천 남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 물건은 우리 34기 교육생분께서 그냥 한번 찔러보겠다 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본인은 아무리 경매라도 이 가격엔 낙찰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그냥 쓱 최저가에 준하는 가격에 넣었는데 낙찰이 덜컥 된 거예요. 조사하신 가격이랑 입찰가를 보고 이건 너무 낮은 가격에 하는 거니까 확률이 너무 낮다. 그날이 이제 우리 임장하고 법원 체험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원 가서 저랑 같이 이제 관람을 하는데 그냥 관람만 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날 입찰하는 물건에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보증금을 꺼내서. 그래서 이분은 이 날에 입찰하는 물건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서 한번 최저가에라도 넣어보겠다라고 해서 입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낙찰이 된 거죠. 1억 8,900짜리가 한번 유찰돼서 1억 3,200, 그거를 1억 3,600, 72%에 받으셨는데 단독 낙찰입니다. 19평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3층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안 되고요. 위치가 되게 좋아요. 초등학교 바로 옆이고 빌라는 초등학교 옆에 있으면 되게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 두실 분들이 많이 이사 와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위쪽에 시장이라든지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고 대단지 아파트에 대로변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역세권은 아니지만 서울 나가기, 경기 부천 쪽 가기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 정도 위치면 매매가 될 것 같다. 위치만 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걸 감안했을 때 이 입찰가는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7월 7일 날 입찰하고 낙찰이 덜컥 된 거예요. 이 물건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요. 전세가 일단 1억 5천이에요. 전세 1억 5천인 걸 1억 3,700에 쓴다고 하니 제가 너무 낮다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가격에 받으신 거고 실제 매매 계약서를 1억 6,700에 쓰셔서 매도 차익이 약 세전으로 3천만 원. 그냥 한번 찔러봐가지고 세전으로 3천만 원을 번 거예요. 그것도 3개월 만에. 3.6개월이지만 돈이 나간 기준으로 해서는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만에 3천만 원을 그냥 한번 찔러봐서 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PD님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최저가에 찔러보라고 하잖아요. 최저가에 안 찔러보고 그게 한 번 더 유찰되면은 결국 최저가보다 높게 낙찰이 되거든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분 이제 대출 1억 900 하셨고 순수익 1,300만 원. 그러니까 투자금은 3,500만 원 정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31%가 나온다는 거. 무료 카톡방에서도 무료 강의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경매 트렌드라든지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디를 가야 좀 싸게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려다 보면 세금 얘기도 해야 되고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제 투자자들이 어디를 해야 돈을 버는지 아는 거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했었죠. 무료 강의를. 단톡방은 고정 댓글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비밀번호 없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셔가지고 2주차 4주차 화요일 저녁 9시에 무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무료 단톡방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화요일날 저희가 입장 링크를 드릴 거예요.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정규 강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에 18가지 혜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하면서 겪으시는 모든 착오 그리고 전문가 섭외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업체를 제휴하고 있고요. 명도 세무 입찰, 대출 상담사님, 인테리어, 열쇠공 사장님, 누수 업체까지 이렇게 다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연결만 받으시면 돼요. 내가 직접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알아보시면서 더 싼 데를 찾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보장된 데, 검증된 업체를 끼고 있다는 건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어떤지 모르니까. 리스크 노출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있고 빌라 실거래 분석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빌라를 전문으로 매도하는 중개사님까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연락망들을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프로세스에 맞는 전문가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리치스쿨이라는 걸 소개하고 대우를 받으시면 됩니다.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 빌라라는 상품, 다세대 주택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경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4주차부터는 대출 상담사님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 특강, 세금 특강, 그리고 6주차에는 분업님이 오셔가지고 스터디 특강, 그리고 빌라 실거래 조회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7주차에는 아파트 특강과 졸업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별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모든 제휴 서비스를 다 이용하시면 되고 지방 소액 아파트 투자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빌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사항을 저희가 다 없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물건 찾고 시세조사에서 대리입찰 서비스를 맡겨서 계속 입찰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경매 투자가 쉬운 이유입니다. 사실 요즘 너무 다양한 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고 많은 투자 중에서 경매를 하고 계시는 이유와 경매가 쉽다고 느끼시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도 서울 아파트랑 지방 아파트랑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경매도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아요. 정보가 있는 사람들과 혼자서 하려는 사람과 이 정보를 가지고 인프라를 끼고 하는 사람 간의 격차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경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경매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걱정거리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입찰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물건은 어디서 찾아야 되지?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권리 분석이 맞는가? 대출은 나오는가? 세금 중과는 없는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나갈까? 건물에 하자가 없을까? 제대로 팔릴까? 그냥 생각나는 것만 얘기도 10가지가 되네요. 경매가 쉬워지는 건요,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쉬운 건 아니고요.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해결되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걱정거리들이 해결이 안 되면 시도조차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결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의 장점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혼자 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커뮤니티, 꼭 리치스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리치스쿨에 오면은 인프라가 다 돼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인프라를 갖춰놓은 다른 학원들이랑도 비교를 해보시고 괜찮은 데를 선택하면 되는데,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건은 어떻게 해도 두 건, 세 건 계속 하면서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두 번, 세 번째 할 때는 새로운 또 장벽이 느껴지거든요. 인프라를 갖추고 하는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벽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거리들을 좀 이겨내고 경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면, 일단은 미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래 맞추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누구나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미래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걸 사실 어떻게 알아요? 그게 2년 뒤인지 4년 뒤인지도 모르는데. 그와 반면에서 경매는 현재 시세보다 싸게 받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오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가격이. 왜냐면 오른다는 건 또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수반하면 되는 거거든요. 경매 투자자들은 지금 싸게 사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도 않고 당장 이거를 싸게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 팔아서도 매도 차익을 만들죠. 두 번째는 좋은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잘하는 학원들에서는 일반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학원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좋은 교육, 인프라, 서비스를 등에 업고 하시는 분들은 지식적으로 잘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엄청 활발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면 학원에서는 물건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물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피드백을 해드리고 이건 잘못된 물건이다 라는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근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식이 조금만 부족해도 그걸 잘못 투자하면은 바로 투자금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뭐 속도를 빨리 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빨리 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 인프라를 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또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문가를 좀 같이 해서, 전문가가 꼭 뭐 진짜 대단한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물건을 한 번 더 검토해줄 멘토, 요 정도만 있으셔도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 투자금을 잃으실 수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가르치는 게 이제 소액 투자, 투자금이 뭐 보통은 뭐 4천만 원 이내, 적으면 뭐 2천만 원 이내에도 들어오는 물건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가 낮은 물건들은요, 입찰할 때 보증금도 되게 적고요.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했을 때에 대한 그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잘못하는 경우와 1억짜리 빌라를 잘못하는 경우에 잃는 금액이 10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소액 물건일수록 잘못 조사한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세보다 경매로 싸게 받으니 대출이 또 잘 나옵니다.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억짜리 물건을 1억 6천에 받아오니까 대출이 1억 5천, 90%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특히나 이런 현재 같이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구청에 뭐 허가를 득해야 된다던가 이런 의무들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살 경우에. 근데 경매는 그런 게 일체 면제가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전입의무 이런 게 일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계대출을 받으시면 전입의무가 들어갑니다. 대출 때문에. 근데 뭐 현금 납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이 그냥 부동산에 가서 사면 전입의무가 또 들어가는데, 이 현금 납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경매시장에서 낙찰을 받잖아요. 전입의무 없어요. 바로 전세 세팅해도 됩니다. 구청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는. 그래서 이 경매가 너무 쉬운 겁니다. 다만 아파트가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인드를 조금 빌라, 또 매매가 잘 된다는 차원에서 마인드를 바꿔주면 이제 남는 거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만 남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목돈이 적으신 분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아파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내가 목돈을 크게 만들어서 좋은 걸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큰 물건일수록 또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가격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자도 크고, 떨어졌을 때 뭐 10%가 떨어지는 게 뭐 1억이 돼버리니까 10억짜리는. 근데 빌라는 뭐 10%가 떨어지지도 않지만 떨어지더라도 그게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파는 데 있어서 팔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파는 게 아파트냐 뭐 오피스텔이냐 빌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팔린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입증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파는 데 있어서 들어간 투자금 3천만 원, 2천만 원만 준비돼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저희는 방송이나 저희 교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경매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익화가 되는지 네. 프로세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전체 프로세스를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읊어보면, 물건을 일단 찾아야겠죠.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는지 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일단 권리 분석을 보고요. 문제가 없다면 이제 손품 조사를 할 겁니다.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가격을 쓰겠죠. 그리고 조사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조사, 전화 조사라든지 현장에 가서 부동산 소장님께 물어보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내가 지금 입찰하려는, 경매로 하려는 물건도 살펴보고요. 크게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대출 확인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목돈으로 나머지 부분을 레버리지 활용해서 잔금 납부가 가능한지, 비용 나가는 것까지 내 투자금에서 가능한지. 비용 나가는 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계산한 뒤에 가능하겠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입찰가를 싸게 써서 입찰을 하겠죠. 그리고 낙찰이 되면 사실 또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진짜 본 게임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물론 공실일 수도 있지만 살고 있는 사람을 잘 구슬려서 내보내는 거, 이사비를 좀 낮추고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거. 그들은 이사비를 많이 받고 오래 살길 원하고, 우리는 이사비를 낮추고 빨리 나가주길 바라는 서로의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중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명도가 돼서 빈집이 되면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완료가 되면 집을 광고해서 계약까지 가는 게, 여기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받는 게 이제 온전한 한 사이클, 집을 사서 매도하는 것까지 한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집을 팔았으니 세금 신고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걱정되는 것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저희 리치스쿨에서 다 대응을 해준다는 게 사실 놀라운 거죠. 저도 이 서비스를 저희가 뭐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교육생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주셨지만 저도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인프라가 있어서 너무 편하게 경매하고 있어요. 저도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물건 검색, 권리 분석, 손품 조사하면서 내가 이거를 제대로 찾았는지, 권리 분석 제대로 했는지, 가격 조사 제대로 한 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건 투자자가 직접 해야 되지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추가로 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드리는 건 제가 해드립니다. 그걸 이제 이메일로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의견을 달아드려요. 그리고 괜찮다 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 조사, 대출 부분에서는 현장 조사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임장에서 놓친 부분들,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들 가이드를 드리고요. 대출은 저희 전속 대출 실장님이 계십니다.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을 맡고 계시고요.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도 안 나온다,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신용도가 안 좋아서 둘 다 안 나온다 하면은 이제 대부 대출까지 저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이 아니라 우리 대부업을 하시는 우리 많은 수강생분들을 같이 모시고 있는 우리 등대지기님께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까지 가면은 대출이 안 나올 일은 없습니다. 80% 90%까지는 웬만하면 다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물건을 받아오지 않으면. 자, 그리고 입찰 갈 시간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바토너라는 제휴 입찰 대행 서비스와 제휴가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 건당 11만 원씩 내시면 내 시간을 아껴가면서, 내 휴가를 아껴가면서 남한테 입찰을 맡길 수 있다. 남이 그냥 제3자가 아니라 중개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사고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믿고 맡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에 대한 거를 맡길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께 일정 수수료, 그래봤자 수수료 시중가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법무사님이 명도 대응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니면 난 직접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실인데 문이 잠겨 있어, 그러면 개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문을 파손하지 않고 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쇠공사장님이 그거를 또 대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10에서 13만 원이면 문을 파손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개문까지 이제 완료를 해서 공실인 걸 확인을 하면 이제 인테리어 하고 여러분들이 계약까지 해야겠죠. 그래서 제휴 인테리어 업체까지 저희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이제 부산 쪽까지, 경남권까지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제휴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서 쓰고 세무 상담 받는 거, 매매 전문 중개사님 연결도 해주고요. 우리 리치스쿨 전속 세무사님, 우리 세무 특강도 해주고 계시지만 세금 신고에 대한 대행 서비스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경매 프로세스에서 모든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물건을 받거나 뭔가 권리 분석 실수하거나 시세 조사에서 놓친 부분을 놓치지 않게 저희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같이 챙겨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불안할 것 같은데 네. 불안해서 시도를 못 하겠다. 네.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근데 제가 막상 수강하고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되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사실 그렇게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같이 이런 서비스들을 끼고 있는 업체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제가 다변화되고 세금이 풀리진 않고 계속 중과만 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혼자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판단해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만 투자라는 걸 할 수 있는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나 입찰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종 규제 적용받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 이런 데 보면은 심지어 규제 지역이 아닌데도 경쟁률이 엄청 내려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규제이지만 이제 앞으로 규제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갑자기 규제로 묶이면서 이게 주택수 산정에 또 문제가 돼서 세금 중과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세무사님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규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리치스쿨 같이 서비스, 대행 서비스가 있는 업체들을 반드시 끼고 하셔라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전문가들도 있지만 매도를 3-4건 그 이상으로 해보신 분들이 다 그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같은 수강생 입장으로서 졸업하신 분들, 선배 기수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유효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알려주십니다. 정보를. 그리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도 챙겨주시고요.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빠르게 입찰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38기의 우리 미경님처럼 빨리 대출이 막히기 전에,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실 혼자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제가 해드린 상담이나 전문가분들이 붙었기 때문에 그분이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게 또 어떤 상대적으로 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대출은 또 안 나오는 대출도 대출이 나오게 만들어 드리고, 이런 틈새 대출이 가능한 거는 우리 수강생분들께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이런 학원을 끼지 않고 하시는 분들보다 속도 면에서, 그리고 어떤 이제 심리적인 안정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냥 교육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학원의 인프라 시스템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대출 부분도 그렇고 세금적으로도 세금의 중과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틈새 세금 중과를 안 받는 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여전히 비규제인 지역이라든지 규제 지역 안에서 뭐 1억 이하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틈새 있는 것들을 또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모든 세금 중과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틈새 찾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드리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보를 빨리 받을수록 남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빨리 좋은 가격에 받아갈 수 있겠죠. 투자금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을 좀 정해드리면 감정가 기준으로 투자금의 4배수 물건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투자금은 최소한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배수에서 한 5배수 정도, 즉 내가 투자금이 뭐 1억이 있다 하면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그리고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면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그 이하 물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이지만 최대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좋은 물건이겠죠. 그런 물건을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무주택자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을 보시면 좋겠죠. 그거는 당연히 서울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금이 목돈이 한 1억에서 2억 그 이상 있어서 서울의 아파트도 입찰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한 투자금 그래도 한 1억은 넘게 필요할 거거든요. 아무리 경매로 싸게 사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지역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주택자들 주택이 하나만 있으셔도 바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에.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어쨌든 들어갈 수 있고 취득세 중과도 없고 대출도 나오고, 심지어 단타 매도를 해도 유일하게 매매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건 무주택자밖에 없습니다. 주택이 하나만 있어도 취득세 중과도 들어가지만 매매 사업자를 활용했을 때 비교과세라고 해서 세율이 높은 쪽으로 부과가 돼요. 그거는 양도세 77%입니다. 당타 양도세.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수도권 안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투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일수록 좀 투기과열지구 서울권에서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를 네. 미리미리 많이들 신청하시더라고요. 정규 강의 소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규 교육은 이제 39기 40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이 벌써 일주일이 남았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평일반이 개강을 하고요. 7주간 교육이 진행이 되고 매주 목요일 10시에서 13시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40기는 주말반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주 교육 과정이고요. 저희 커리큘럼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주차, 2주차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3시간 동안 경매 이론적인 내용을 마인드 차원, 그리고 빌라라는 상품을 가지고 권리 분석, 서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권리 분석 심화, 그리고 가격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4주차 이제 낙찰받고 나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부터 특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대출 실자임 특강, 설문 주신 것들을 보고 피드백을 실자임께서 드리고, 대출은 특히나 이제 소득이나 어떤 자산 현황이 오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1대1 상담실로 가서 따로 상담을 받게 저희가 배려를 해드리고 있고요. 5주차에는 이제 세금 명도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님, 법무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는데 외부 강사가 아니라 저희 리치스쿨에서 실제로 명도 대행, 그리고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좀 많이 맡기고 있어요. 저희도 맡기고 있고 좋은 강의 후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6주차에는 이제 분업님께서 오셔서 스터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 경매를
경매라는 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 멤버들을 모아서 스터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고, IT 업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 있게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빌라에 대한 시세 조사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차인 아파트 특강, 그리고 조별로 발표, 졸업식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평일 중에 이제 5에서 7주차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현장에 나가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교육 말미에 5에서 7주차 평일날 날짜 투표를 미리 받아서 법원 체험 동행 임장 저랑 같이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제가 찾아드리고 보통 이제 10시에 만나서 3시에서 3시 반 정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강의까지 한번 온라인 보충 강의까지 하면 총 한 9번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정규 강의를 듣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춰드리고자 격주로 2주차, 4주차 화요일날 저녁 9시에 줌으로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재 분위기라든지 그동안에 있었던 정책적인 이슈,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세법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런 변화에서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면서 우리 리치스쿨 교육생분들의 사례들을 갖고 와서 또 증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시고 교육을 듣는 거는 사실 너무 일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줌 라이브를 통해서 서로 좀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가고 있으니까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무료 강의도 들으시고, 리치스쿨 수강생들 분들의 사례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뉴스 기사 올려드리고 있고, 저희 리치스쿨에서 하는 또 특강들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그런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어떤 과목이 있다 편하게 신청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빌라 경매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빌라는 낙찰 받는 순간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는 또 빌라 경매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관점에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빌라 경매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빌라 경매 어렵죠. 빌라 경매가 혼자서 그냥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사실 빌라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시세 조사예요. 시세와 수요 파악인데 그 시세와 수요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개사님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죠. 리치스쿨이 뭐 대행 서비스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린 좀 빌라 경매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빌라를 전문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의 연락망들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런 분들께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망을 만들어 놨고, 실제로 개강하고 그 연락처를 얻기 위해서 수업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1주차 교육이 이제 끝났는데 또는 시작도 안 했는데 빌라 연락처를 좀 알 수 있냐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서대로 하면 원래 이제 빌라 시세 조사 파트에서 수강생분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오픈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매를 이미 배워보신 분들, 이미 낙찰받은 게 있으신 분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빌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상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잘 모른다고 한다거나 경매 취급 안 한다고 그냥 경매를 폄하한다던가. 경매가 어려운 건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세 조사가 어렵다, 수요 파악이 어렵다, 중개사님들이 아파트를 주로 하지 빌라는 잘 안 하려고 한다, 신경 쓸 게 많고 수수료는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입견들, 아파트는 좋은 거고 빌라는 나쁜 거야. 이게 좋고 나쁨에 따라서 거래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절대량으로 보면은 아파트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는 맞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파트는 그만큼 세대수도 많아요. 공급이 많다는 뜻입니다. 빌라는 그 건물에 10개, 1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한 번 지으면 몇백 세대가 공급이 되잖아요. 땅의 면적이 훨씬 더 크긴 하겠지만 연면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세대수가 아파트가 많아요, 빌라보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빌라를 하시는 분들은 하신다라는 얘기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시세 조사가 어렵다. 그리고 황금성이 아파트보다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두세 달 더 걸리더라도 대출이자는 아파트보다 훨씬 덜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팔린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충분히 이거를 견딜 수 있습니다. 2개월, 3개월 더 걸리는 거를. 아파트는 팔리고 빌라는 안 팔린다, 이게 아니에요. 잘 팔리고 덜 팔린다는 될 수 있어도 안 팔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라가.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매도 사례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세조사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중개사님들이 빌라를 좀 비선호하신다. 요거는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 돼요. 아파트는 뭐 단지 내 중개사 3군데, 4군데 물어보면 답지가 나오지만 빌라는 10군데, 15군데 하면 되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수익률이 더 좋다면 내가 노력을 더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더 벌 수 있는데 그에 반해 투자금은 반절 이하로 내려가는데 부동산 10군데 전화를 못 하겠냐고요.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또 빌라를 낙찰받고
자꾸 매도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매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 수강생분들이 매도 사례들 보면은 그게 저는 보이거든요. 매도가 짧은 거, 그리고 매도 기간이 긴 거.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보통 사람들은 외관,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를 신경 쓰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그 동네 내에서 내 매물이 얼마나 싸냐, 얼마나 싸면서도 물건이 좋냐. 싸고 물건이 좋으면 거래가 금방 돼요. 내게 안 팔리는 거는 내부는 좋은데 비싸거나, 가격은 싼데 내부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충족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기간이 오래 걸려요. 손님들이 그걸 걸고 넘어지거든요. 요 집은 싸긴 한데 내부가 안 좋아서 안 사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부가 너무 좋긴 한데 가격이 저거보다 딴 거보다 비싸요. 저 딴 거 할래요. 이렇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실패하는 이유라기보다 뭐 매도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제 가격과 어떤 내부 상태,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내가 애초에 그거를 오래 걸릴 걸 알고 받았으면 다행인데,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건 보통 시세조사의 미스입니다. 시세와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오래 걸리면 되게 힘들어요. 그 기간이. 시세랑 수요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뒤에 과정들도 다 꼬여요. 명도할 때도 막 마음이 급하니까 조급하게 상대방을 이제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한 달, 두 달 안에 짐을 빼줄 수도 있었는데 짐을 안 뺀다거나 강제 집행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다 꼬여버리면 그 기간이 길어지겠죠. 앞에 명도가 돼야지 이제 매도까지 가는 건데, 명도가 안 되니까 뒤에도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랑 수요 파악과 가격을 싸게 잘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세 가지 조건이네요. 내부가 깨끗하고 가격이 싸면서도 중개 수수료를 좀 더 챙겨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빌라 법정 수수료로는 사장님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추가적인 수수료를 더 챙겨 드려야 되고, 우리 매도 사례들도 보면 추가적인 수수료를 드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내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삼박자가 맞으려면 내가 가격을 싸게 받아야겠죠. 결국 다 돈이니까. 싸게 내놓는 것도 결국 내 수익을 줄이는 거고요. 수수료를 더 챙겨 드리는 것도 내가 얻을 수익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여유가 되려면 내가 싸게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약간 부가적인 거는 건물 하자, 임장을 통해서 건물 하자가 있는 걸 파악을 못했다. 나는 여기까지만 비용으로 봤는데 비용이 300만 원이 추가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뭔가 가격을 더 깎아주지 못한다. 이랬을 때는 또 내게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앞에 3박자가 기본으로 이제 맞으면 좋고, 거기에 플러스 제대로 된 중개사한테 내놔야 됩니다. 무작위로 많이 내놓는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빌라는 제가 느꼈을 때 정말 그 동네 몇 분이 거의 다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빌라 전문인 분들이 빌라 매도를 하지, 아파트나 상가나 토지 전문가들이 빌라를 매도하지 못합니다. 잘 설명도 잘 못하고 어필도 잘 못해요. 근데 이런 빌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막 모시고 와가지고 중개를 하기 때문에 부평에 계신 사장님인데 부천에 있는 물건을 팔아주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이제 빌라 전문으로 매도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을 못 팔고 계신 분들께 좀 연결을 해드릴 수 있게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소액 빌라 경매를 또 해야 되는 이유, 소액 빌라만 전문으로 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더 큰 물건 할 수 있지 않냐, 왜 빌라만 계속 하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요, 투자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을 가장 안정적으로 1억, 2억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를 하려고 하면 정말 먼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 아파트는 매도 기간을 보면요, 지방 아파트 가서 하는 거의 수익과 그 에너지 소모보다 이 수도권의 빌라를 차라리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액 빌라를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나 저 또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받으면 안 되는 차원에서는 공시가 1억 이하, 지방은 2억 이하. 근데 지방 아파트, 지방 소액 물건 이런 것들은 지금 어때요? 경쟁이 미쳤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이제 규제하니까 서울 수도권에 하셨어야 되는 이제 경매 플레이어들이 다 지방으로 가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부산에 아파트 5채 입찰하는데 100명 넘게 들어갔고요. 속초 태백에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 들어가는데 26명? 그렇게 입찰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 물건이 싸기도 했지만 그렇게 막 20명 몰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물건이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취득세 중과 뭐 여러 가지 걱정, 세금 걱정이 되니까 다 그리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액 빌라를 이제 수도권에서 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 중에서도 빌라를 해야 되냐? 사실 빌라가 보통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어렵고 위험하다.
있다, 안 팔릴 수도 있다,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파트가 빌라보다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몰리는 거고 그렇게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싸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싸게 받지 않으면 그 뒤에 과정이 다 꼬여요. 나도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러면 아파트지만 내가 비싸게 내놓으면 이거 1년 넘게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지만 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1개월 안에 또는 낙찰 잔금 내기 전에 계약서를 쓸 수도 있어요. 빌라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래가 아파트만 되는 건 아니다. 빌라도 되는데 이 빌라를 보는 사람의 명수는 인원수 자체는 뭐 제가 느꼈을 땐 거의 반절 이하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싸게 받을 수 있다. 빌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해요. 조사 단계에서도 에너지도 많이 들고 뭐 인테리어적인 거 뭐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거를 전문으로 처리해 주시는 분을 모셔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빌라 전문 중개사님, 뭐 인테리어 사장님 다 모시고 있잖아요. 법무사님, 뭐 세무사님 그런 것들을 저희 리치스쿨에서 어떤 혜택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조사를 제대로 하고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수요 조사도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다 정리한 다음에 매도하는 중개사님도 제대로 찾아서 물건을 맡길 수 있다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1개월 안에 안 될 수 있죠. 2개월 안에 안 될 수 있죠. 4개월 안에 안 될 수 있죠. 근데 뭐 5개월 안에 팔았어. 그거 잘못한 건가요? 부동산을 5개월 안에 사서 팔았는데 그게 오래 걸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보통 2년 이상을 보는데 5개월 안에 판 것도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은 뭐 1개월 안에도 팔고 4개월 안에도 파니까 5개월이 좀 많아 보이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착시 효과에 빠져 있는 거예요. 5개월 안에 판 것도 정말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조사를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하는 투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손실이 작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투자 손실과 1억짜리 빌라 손실은 10배 차이가 나요. 보증금 자체도 10배 차이고 그러니까 작은 물건일수록 리스크가 오히려 큰 게 아니라 작습니다. 리스크는요 물건의 외관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들어간 돈, 묶인 돈 그리고 나가는 대출이자에 따라서 달립니다. 물건이 10억짜리면 대출이자 수백만 원이 나오고요. 빌라 1억짜리, 2억짜리 받은 거 대출이자 60만 원, 50만 원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5천만 원 싸게 받을 거 뭐 2천만 원밖에 싸게 못 받았어. 투자 손실이 아닐 뿐더러 내가 나가는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버틸 힘이 됩니다. 근데 300만 원, 400만 원 대출이자 나가는 거를 잘못 받아버리면 내 인생이 흔들려요.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아파트랑 빌라랑 보통 비교가 되는데 남들이 아파트를 볼 때 내가 빌라를 볼 수 있어야 더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경매는 경쟁 입찰이거든요. 남들이 안 보는 걸 찾아야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라 경매 단타를 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 단타를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리치스쿨 졸업생이라는 거? 맞아요. 원래 사람들은 다 배워서 하면은 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걱정이 많으니까 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이 왜 잘하냐면 걱정을 많이 없애드리거든요. 저희가 모두 다 없앤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딱 하시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해결을 하니까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이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잘하실 분들이 그 가격을 썼으면은 받아오셨을 분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가격을 더 낮추다 보니 낙찰이 또 안 되고 안전한 물건인데 그냥 입찰 자체를 안 해버리고 이러면서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경매인들이 그 가능성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리치스쿨에 오면은 그런 걱정을 없애드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확신을 갖고 도전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뭐 폐찰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 물건 사실 예전에 소개했던 2억 4천짜리 물건을 9,100만 원에 받은 거 그거 저희 교육을 듣고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입찰한 거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물건에 함부로 도전 못 하거든요. 빨간 글씨 있는 거 자체만으로 걱정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물론 수강료 330만 원 이렇게 내지만 그걸 통해서 그분은 1억이라는 더 큰 차익을 만들었잖아요. 남들보다 1억 싸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매도 차익까지 합치면 뭐 1억 5천 정도가 나니까 진짜 엄청난 거고 그리고 조사 자체에 좀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조사 자체가 재밌고 이 경매하는 과정이 재밌으려면요 걱정이 또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많은 그런 어떤 투자를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는 없어요. 걱정이 재미를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걱정 요소들을 많이 제거해 드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것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잘하는 것만 집중하면은 너무 일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매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만 제가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니까 재미를 많이 느끼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매를 한 건 매도하고 끝이 아니라 2건, 3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계속 양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나중에는 시드가 1억, 2억 되면은 이제는 뭐 GPL, MPL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대부업을 내시면 그분들의 대부 대출을 또 우리 후배분들이 또 그 선배분들의 대출을 받아서 남들 대출 못 받을 때 선배 대출을 받아서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익률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있는 건데
꾸준하다. 꾸준히 경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타매도로 3천만 원, 4천만 원 벌었다. 우와, 잘했어요. 하지만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내가 노후자금으로 평생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재밌으면서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사람들을 어떻게 경매하게 만드느냐. 요거는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경매 투자 사례로 인한 자극. 그래서 낙찰 사례, 매도 사례도 계속 올려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도 할 수 있다. 똑같은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림으로써 자극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린 또 기수 안에서 조별로 묶잖아요. 조원분들이 나랑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이 옆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5천만 원 벌었대, 4천만 원 벌었대. 이 얘기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양성하면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도 경매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이제 무료방이 있는데, 이제 2,480분 정도 계시고요. 이쪽에 오시면 저희가 3가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뉴스 기사를 저희 담당자분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우리 낙찰 사례, 매도 사례를 이렇게 계속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어떤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자기네들끼리 그냥 공유를 하고 말지, 이거를 수강생이 아닌 분들께도 오픈을 해서 보여드린다는 거는 우리 수강생분들도 되게 큰 용기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정보를 제3자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어떤 물건을 받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참고를 하시면 경매 공부 혼자 하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둘째 주, 넷째 주 저녁에 제가 이제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특강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낙찰받았던 사례들도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강의 문의가 요즘 좀 많은데, 정보 네. 강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는 총 7주 과정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대행 서비스, 경매하면서 필요한 모든 전문가분들을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빌라 실거래 어떤 프로그램과 낙찰가 계산기, 그리고 이제 매매 전문 중개사님 연결부터 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까지 같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7번도 굉장히 강력한데, 사업자 가계대출 다 막히신 분들은 P2P 대출, 재경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경사 대출은 규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대출이 되는 건 아니고 심한 위반이라거나 이러면 또 거절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권리분석 안전한 걸 한다라고 하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용도나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 졸업방에는 수많은 이제 졸업생분들, 성과 만드신 졸업생분들이 계시니까 경매하면서 각종 이제 명도에 대한 어떤 피드백과 이런 것들 다 상담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모든 이 혜택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50만 원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 관련된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650만 원도 안 썼다. 안 썼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원으로 경매 투자 하신 거네요? 그쵸. 경매계 영끌남. 그 당시 내 통장 잔고가 650만 원이었을 뿐, 그쵸. 그 650만 원도 쓰지 않았다. 사실 그거는 비상금이죠. 비상금인데 제가 그걸 꺼내 썼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650만 원이 잔고에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영원으로 경매 투자하면은 네. 좀 사기꾼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경매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확신이 안 든다라고 하면은 뭐 영원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영원 한 푼 없이 오진 않거든요.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은 들고 오시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한 채 정도 단타하기에는 너무 충분한 돈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은, 사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라는 게 핑계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장이는 어떻게 영원으로 부동산 경매를 했나? 네.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자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을 제외한 비율이 투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대출 80% 나왔어. 그러면 20%는 내 돈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부대 비용, 뭐 인테리어비, 뭐 취득세, 법무비, 뭐 기타 등등 하면 보통 한 5%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물건을 투자하는데, 경매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낙찰받은 금액의 25% 정도는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근데 이 25%도 대출을 빌린다면 무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저는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또는 현금 서비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고, 현금 서비스는 소득이 없어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받아서 이 경매 투자를 하실 분들은 경매라는 거에 확신의 정도가 굉장히 커야 될 겁니다. 그 확신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어떤 이제 제가 사례나 뭐 매도 사례 이런 걸 가져와서 계속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저는 경매 투자를 할 때 현금 서비스 받는 거는 사실 추천하긴 해요. 내가 2억짜리를 2억에 사면서 현금 서비스 받으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1,000만 원이 떨어지면 1,000만 원 그대로 온전히
손실이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여전히 2억인데 1억 9천 그걸 팔아도 대출 상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경매는 그게 아니라 2억짜리를 2억에 사는 게 아니라 2억짜리 1억 6천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1억 6천에 대한 레버리지를 100% 일으켜서 1억 6천의 대출을 일으켜도 매도 차익이 이미 4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담보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가계대출은 아직 안 받은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가계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담보대출을 일으키고 사업자 대출로 80% 대출을 받고 나머지 25% 정도의 내가 내야 될 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억짜리를 1억 6천에 낙찰을 받고요. 1억 4천 정도는 담보대출 사업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야 될 돈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은 세금까지 해서 2,50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럼 내 돈 없이 소유권 이전부터 이 집의 모든 세팅이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하실 때 진짜 영끌인데 네.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짜리를 1억 6천에 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억짜리를 1억 9천에 샀거나 2억짜리를 2억에 사는 그 일반 우리 부동산 매수하는 개념이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겠죠.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 돈을 낮추면 낮출수록 수익률은 올라가요. 내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단돈 1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무한대거든요. 저는 그 확신은 있었어요. 1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빌라가 시세가 올라가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싸게 샀으면 이 3천만 원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영원할 뿐 아니라 3천만 원이라는 게 6년 정도 보유를 했으니까 이 3천만 원이 6천만 원, 7천만 원 시세 차익으로 지금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서. 그럼 무한대네요 진짜?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돈이 더 생겼어요. 지금 전세 두고 있는데 전세가가 제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4천만 원 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동안 주택수 하나는 차지하지만 투자금은 플러스 4천만 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팔았을 때는 그게 7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은 이미 내가 받았으니까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더 생길 거예요. 팔면. 그때 당시에 또 대표님도 사회 초년생이었으니까 돈이 많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으면 이런 마인드를 갖추면 좋다. 이런 내용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의 종류가 어떤 분들이냐면 돈은 없는데 이상은 높은 거야. 현실은 내가 투자금이 3천만 원인데 반포 아파트를 보는 거야. 그러면 평생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물론 반포 아파트를 꿈꿔도 되죠. 그 중간 단계들이 중간에 갭이 너무 크잖아요. 반포 아파트를 사려면 수억,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난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계속 반포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중간 없이 그냥 무조건 반포 아니면 안 돼라는 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평생 못 삽니다. 반포 아파트. 그런 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눈을 낮춰라 라는 거고 내가 지금 가용 가능한 투자금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라 라는 겁니다. 그게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가장 좋은 게 저는 경매 단타 투자. 그 중에서도 수도권 빌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좋은 거를 사서 덜 좋은 거를 사서 그거를 단기에 팔아서 시드를 불려서라도 내가 1억 2억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1억 2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뭘로 만드는지가 중요한가요? 팔아서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물건의 외관,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 편견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면 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수업 첫 시간에 설명하는 게 오마카세랑 치킨집이랑 비교를 해요. 근데 오마카세 1호점, 2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랑 치킨 프랜차이즈 100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랑 파는 상품은 치킨과 오마카세지만 돈은 누가 벌겠어요? 치킨집 사장님이 훨씬 더 많이 이 프랜차이즈 매각해서 300억을 버는 양반도 있고 외관상으로 좋아 보이는 거는 그거는 진짜 눈에 그냥 보일 뿐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면 돈을 버는 거를 해야 돼요. 치킨집이라도 그게 돈이 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돈을 버는데 또 제약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빌라 투자를 하는데 확실히 챙겨야 될 게 많긴 해요.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다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리치스쿨에는 각종 대행 서비스가 있잖아요. 누수 생기면 누수 전문가가 있고 인테리어 전문가 있고 수많은 빌라를 매도하신 우리 멘토님들이 있고 그리고 졸업생들이 있죠.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좀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투자하시던 분이 빌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이게 마음적으로 빌라는 뭔가 하면 안 된다, 위험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대출 레버리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도 레버리지를 하고 전문가 섭외를 해서 문제를 나 혼자 하면은 2달, 3달 걸릴 거를 일주일 만에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를 섭외하면 2달, 3달 고민하는 그 시간의 기회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섭외하는 비용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빨리 돈을 버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리치스쿨에 하고 있는 방향성과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좀 덜 준비되어 있다, 빌라에 대해서 여전히 선입견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무료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거기에 매도하신 분, 빌라를 단타 매도하신 분, 그리고 낙찰 받는 것들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선입견을 좀 깨시면 좋겠고 가격이 낮잖아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싸죠. 싼 거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덜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가격이 낮으면요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요. 내가 5억짜리 투자했다가 10% 손실 나면 5천만
3천만 원인데 빌라는 10% 손실 나도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빌라는 10%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가격이 낮은 물건일수록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가격이 낮은 물건일수록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낮고 내가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 나는 투자 금액 자체도 훨씬 더 적습니다. 즉 내가 문제됐을 때 충분히 회복할 만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물건을 하면은. 경자님도 직장인 시절부터 경매를 하셨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경매책 3권을 읽고 경매를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 책 3권에서 나온 내용은 그냥 권리 분석 잘해서 물건 잘 찾고 권리 분석 잘해서 시세 조사 잘해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 경매를 해보니까 이거 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명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시세가 내 생각대로 안 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테리어, 그리고 세금, 신고 이런 것들을 혼자 하려고 하니까 다 직접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본업이랑 유지가 힘들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서 열심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사를 해서 직접 다 하기는 했지만 이게 누구나 이거를 경매 투자라는 게 이래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챙겨서 해야 되고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또 믿을만하지 않아. 수임료를 내고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할까라는 의심이 계속 들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원큐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투자를 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돈을 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고 싶거든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혼자 경매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를 미리 섭외해 놓고 다 뭐 경매 이제 원웨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전문가들을 섭외해 놓는다면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리치스쿨이 있게 된 겁니다. 제가 경매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뭔가 힘들었던 것들을 다 저희 리치스쿨 시스템과 제휴 서비스에 만든 겁니다. 대출 상담사님. 대출이 상담사님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상품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다 섭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잘한다는 분을 섭외해 놓으면 우리 수강생분들의 걱정을 없애드릴 수 있겠다. 근데 사실 너무 고차원적으로 우리 수강생들, 우리 고객한테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한 건 그냥 제가 이용하려고. 저도 경매 투자를 하잖아요. 제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야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랑 거래를 해야지 뭐 사기도 안 당하고 수임료를 드리면서도 내가 신경 안 쓰일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는 돈을 내가 주는데 내가 주면서도 계속 불안해. 혹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이런 걸 내니까 먼저 그런 것들을 없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해보고 여긴 검증된다니까 내가 우리랑 제휴를 해서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해주십시오. 이런 협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둘 만들다 보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고객들을 제 강의를 듣고 고객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업체랑 얘기하는 어떤 이제 대화의 방법들도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 제휴 업체들도 다 사람 상대하는 분들이고 대화 코드가 맞아야지 이게 상담이 되는데 경매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분들은 상담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교육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입찰부터 명도, 세무, 세금 신고, 대출, 누수업체, 집을 팔아주는 사람, 중개해주는 중개사님 연락처,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권리 분석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저한테 이제 메일 상담을 받고, 그리고 법무사님이 계셔서 각종 이제 법률적인 지식, 그래서 명도하면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이런 일체 서비스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제휴되어 있는 서비스가 리치스쿨이 가장 좋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특히나 대출 부분에서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은 대부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대부대출을 해주는 대상이 해주는 이제 기관이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졸업생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생구조가 되는 거죠. 후배가 선배의 돈을 빌려서 높은 대출이자를 내긴 하지만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되는 일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무료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차, 4주차 화요일 저녁 9시에 무료 특강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고요. 특강이 없는 1주차, 3주차 화요일도 뭔가 여러분들이 빌라 경매가 아니라 다른 투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무료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단톡방에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지사항이나 안내로 카톡방으로 드리니까 누르셔가지고 그냥 시간 되면 입장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낙찰 사례, 매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아침에 신문기사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요즘 부동산 분위기 어떤지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과 저희 본문에 있으니까 누르시고, 비밀번호도 없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정규 강의들 네. 많이 하고 계신데 정규 네. 강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는 7주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충 강의랑 동행 임장까지 포함해서 총 9회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라라는 상품을 기준으로 경매, 권리 분석, 시세 조사, 입지 조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4주차부터는 여기 나오는 대로 특강이 들어가서 대출 상담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고요. 1대1 상담까지 하는 시간을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3시간, 보통 한 번 하면 3시간인데 4시간까지 되기도 해요.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그리고 5주차에는 이제 세무, 명도 특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날도 보통 4시간 정도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주차에는 이제 분홍님께서 오셔서 스터디 특강, 그리고 빌라 시세조사, 수익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마지막 7주차에는 이제 조별 발표, 그리고 저희 아파트, 지방 아파트 소액 특강, 그리고 졸업식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주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경매 투자자로, 그리고 여러 가지 대행 서비스를 등에 업고 전문 투자자로 활동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